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쯔위 사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원영아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조수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그 걸그룹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16일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대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탄생했는데요. 직선제 총선 투표일에 최저 투표일임에도 불구하고 8년 만의 정권 교체, 여성이자 소수민족 출신이 총통을 배출해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수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대만의 새로운 총통의 신념과 정치적 행보가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텐데요. 이와 함께 이슈가 된 것이 이른바 쯔위 사과 사건이라고 우리나라 한 걸그룹의 멤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 정부의 반발을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린 사건인데요. 한 연예인의 사소한 행동이 매우 민감한 관계인 양안 관계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외교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에 YTN의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졌는데요. 중국과 대만의 양안에서 볼 때 조금 대만 쪽에 치우쳐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SNS에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했다든지 해당 연예인의 행사 출연을 취소했다든지 중국 측의 행동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슈의 가치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고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은 중립적인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수연 기자, 그렇다면 이번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쯔위 사태의 발단이 된 국기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쯔위는 타이완 출신으로 국내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쯔위를 포함한 트와이스의 외국인 멤버들이 국내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각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쯔위가 타이완 국기를 흔든 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국인들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가수 황한이 쯔위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후에 중국에서는 쯔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15일 쯔위는 중국 웨이보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고요.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가라앉기는커녕 쯔위의 사과에 타이완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16살 소녀가 국기를 흔든 게 무슨 잘못이냐, 소속사가 사과를 강요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마침 쯔위의 사과 영상이 올라오고 이틀 뒤가 타이완 총통 선거였는데요. 쯔위 사과로 타이완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면서 총통 선거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당은 친중 정책으로 비판받으며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졌던 터였는데 쯔위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격이죠. 총통까지 나서서 쯔위를 옹호하며 진화의 땀을 뺐지만 야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차이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쯔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타이완의 민주체제와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경고성 발언에 중국 측은 비판 성명을 내며 웨이보에서 차이잉원 당선인과 또 쯔위에 대한 검색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타이완에서는 오늘이죠. 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를 했는데 만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쯔위 논란을 계기로 타이완 내 독립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맞선 중국 측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틀 전 차이잉원 당선인의 페이스북에는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다시 말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댓글 수만 건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등 서구 소셜미디어 접속이 차단돼 있어서요. 시민들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SNS에서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파장이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사건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양안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국적을 가진 연예인이 자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은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나 이를 재가공하는 뉴스 프로그램 등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이 부분은 매우 꼼꼼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 꼭지들이 구성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은 대만의 총통 선거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총통 당선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다 등 현재 일어난 이슈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보다는 양안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구성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양안 관계에 대한 설명과 전달은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친절한 설명 등을 덧붙여 시청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 걸그룹 멤버가 타이완 국기를 흔든 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일컫는 양안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안의 사전적 의미는 강이나 하천의 양쪽 기슭입니다. 다시 말해 물을 사이에 둔 양쪽 땅덩어리란 뜻인데요. 중국과 타이완이 타이완 해협을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양안이라고 칭하게 됐는데 양측의 외교적 관계를 비유적으로 양안 관계라고 이르게 되었죠. 양안 관계가 처음 형성된 건 1949년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공 내전으로 맞붙었는데요. 패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때문에 초기 양안 관계는 당연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2008년 타이완 정권을 잡은 마잉주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친중 정책을 고수하면서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진당과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고요. 쯔위 사태가 이런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번 총통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까지 떠오른 겁니다. 일각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엇갈려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의 중국은 양안 관계를 규정하는 이른바 구이 공식으로 정립된 개념인데요. 1992년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 양안관계협회와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큰 반면에 타이완 시민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쯔위 사태가 터지니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총통 선거 결과를 보면요. 그동안 여당의 친중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압승을 거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운 후보가 타이완 정권을 잡은 셈이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 당선인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이 쯔위 사태로 다시 불거진 양안 관계의 긴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양안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생각이 바뀌는 의자와 뉴스 앤 이슈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미디어의 가장 큰 관심은 향후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유권자인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데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기대는 늘 실망과 좌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6일 YTN의 생각이 바뀌는 의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청년 창업가 양준철 대표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 파트너를 찾습니다를 시청하면서 과연 한국 사회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로 지난 방송에 출연한 양준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온오프믹스는 독특한 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 모임을 연결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관점과 사고의 전환을 통한 우리의 실질적 삶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불합리함 속에서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인 질문을 갖는 한 사람의 과감한 도전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사회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전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와 계획을 이끌어낼 유인 조건의 핵심은 관점과 사고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존 세대와 기득권자, 청년 세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균형감과 운명 공동체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거시적인 법과 제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부터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함께 동조해주는 파트너가 함께할 때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방송을 시청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사회적 변화가 갖는 개념의 포괄성에 비해 방송이 시청자에게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 등의 내용 구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 YTN의 뉴스앤이슈에서 보도된 쯔위 사태로 인한 중국과 대만의 양원관계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쯔위 사태와 양원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보도는 사안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다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리포터의 리포팅과 재구성한 자료로 쯔위 사태와의 관련성과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연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쯔위 사태로 타이완 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보다 무려 308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로 승리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지 리포터는 타이완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쯔위 사건이 야당 후보인 차이잉원 당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리포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타이완 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이 획득한 득표율이 여당 후보보다 무려 25% 가까이 많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도자료를 보면 쯔위 사태로 인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일정 부분 유인 요건이 될 수 있으나 당선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은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찌위 사태로 인한 양왕관계의 외교적 파장에 대한 전망 보도를 하면서 관련 자료 역시 사실의 개연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이완과 중국의 공식 주류 언론 매체가 이 사안에 대해 다룬 내용을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찌위 사태에 대한 인터넷의 전개 상황, 개인 블로그, 대만 일부 노래방 정책, 스위대 참가 예상 인원, 온라인 패션 잡지사의 JYP 매니지먼트 권리 인수 등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찌위 사태를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연결해 시청자들에게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리포터의 JYP 매니지먼트 권리 인수금에 대한 원화가 잘못 제시되고 있는 부분도 보도의 정확성을 위해 자막으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찌위 사태와 관련 보도가 중국과 타이완의 특수관계 속에서 타이완 총통 선거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보도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관련 소식들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뉴스로서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때 시청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신뢰와 언론 매체에 대한 공신력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해 보이는 배경 화면이나 또 특정 브랜드가 노출되는 어색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9일 지구촌 곳곳에 한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앵커 뒤 배경 화면에 일장기가 크게 노출됐습니다. 굳이 일장기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고 차라리 글로벌 이슈 같은 코너 타이틀을 활용했더라면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또 전체 주제를 각인시켜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비만 확률이 증가한다는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속 화면에 한 여성이 다리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다룬 점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더민주 최고위원단 일괄사표 결의라는 기사를 국회 부스에 출연해 직접 보도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기자가 특정 외국 상표가 훤하게 드러나는 상의를 착용했는데 해당 기자는 물론 다른 방송 스태프들이 방송 전 미리 확인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처방전 없는 응급 피임약 올해 결론 낸다는 관련 기사에서도 피임약품의 제약회사와 상품명, 엘라원, 노레보, 현대약품 등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돼 간접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었고 시신이 이삿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라는 관련 기사의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없이 도어락의 브랜드 밀레가 노출됐습니다. 영상에서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도어락을 보여줬는데 브랜드 노출로 인한 간접 광고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브랜드 노출은 주의해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진행자와 출연자의 활동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일정 부분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나 기자, 넓게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토론자는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며 뉴스 전달자의 역할이 오래될수록 친밀하게 여겨집니다. 광고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여러 번 듣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뉴스 보도에서 이러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국이 가지는 좋은 이미지를 전달받은 개인이 방송 활동 외의 활동을 할 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스 진행자가 선거에 임박해서 사직 후 바로 정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독특한 사례로는 잘 알려져 있는 여성 앵커가 화장품 광고 모델 활동을 한 것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방송국이 가지는 좋은 이미지를 개인이 훔쳐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정치나 광고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활동을 공정성과 공익이 우선인
뉴스 진행자가 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진행자나 시사토론자 진행자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정치활동이나 광고활동 역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뉴스 전달자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가혹해 보입니다. 따라서 뉴스 전달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뉴스 전달자의 방송국과의 연계성과 뉴스 속성인 공정성과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뉴스 진행자가 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 방송국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특정 정당에서 대변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방송국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 활동의 경우에는 뉴스 진행자가 뉴스의 공정성을 표방하여 뉴스 형식과 비슷하게 광고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즉, 정치 활동의 경우 뉴스 진행자가 한 방송국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그 방송국의 좋은 이미지를 지닌 채 그대로 이어서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방송국과 뉴스 공정성에 해가 되는 행위로 언론인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 진행자가 특정 전문 분야, 가령 노동이나 복지 등의 분야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광고 활동의 경우에도 뉴스 진행자가 뉴스가 가지는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아닌 개인적인 매력을 가지고 광고 모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여성 앵커가 오랫동안 20대 여성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해왔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며 현재 소속된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뉴스 진행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면 굳이 광고 활동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